국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천 건에서 2024년 8만 8천 건으로 4년 만에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살인과 살인 미수로 이어진 사례는 같은 기간 228건에서 555건으로 2배 넘게 늘어 잔혹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제폭력을 뇌과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대가 엄마 13명에게 아기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뇌기능 MRI를 촬영했고요. 영국 런던대는 사랑에 빠진 청년 17명에게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역시 뇌기능 MRI를 촬영했습니다. 엄마의 뇌에는 공감, 돌봄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연인에 대한 청년의 뇌에는 도파민 보상회로, 마약이나 도박처럼 쾌감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모성애와 달리 연인에 대한 사랑은 중독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독성은 연인과 결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약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돼서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 중독자의 뇌처럼 변하는데 마약을 얻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것처럼 연인에 대한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 스토킹과 폭력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괴로워하면 그걸 쾌감으로 느낍니다. 스스로 교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팀이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제폭력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건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의 핵심은 두려움형 집착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겁쟁이의 질척거림입니다. 3대 전조 증세가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연락합니다. 또 연애하느라 학업, 일, 가족 관계가 죄다 무너지는 관계 불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연인에 대한 극단적으로 의존합니다. 학계가 제시한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개념은 경계 설정인데 연인이 싫다고 하는 것을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자꾸 강요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별하면 죽거나 죽이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위협 발언이 나오거나 스토킹 같은 집착적 행동이 2번 이상 나온다면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고 경찰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제폭력은 우리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병적 중독이고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SBS 개건 기자 조동찬입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50대 여성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의 흉기 난동으로 중태에 빠졌고 어제 대전 도심에선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어난 스토킹 범죄의 공통점은 범행 전에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분리 조치가 최선의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갖고 있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빠르게 절단시키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도 가해자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중독성이 있어 방치하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보상 회로의 문제점, 그래서 중독적 행위로 악화됐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엔 살인까지 가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접근 금지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구금과 같은 잠정 조치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가 실제 구금까지 이뤄진 건 전체 신고 가운데 1%도 안 됩니다. 스토킹을 반복적, 지속적일 경우라고 법에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다 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이 쉽사리 강제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되게 이 범죄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인데 좀 사소한 일로 취급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반면 영국과 미국 등에선 두 차례만 스토킹이 이뤄져도 반복적이라고 판단해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을 빠르고 제대로 판단하는 시스템 도입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한 뒤 10가지 요소를 통해 스토킹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일선 수사에 바로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죠. 신정원 기자, 인터넷 방송하는 여성 스토커가 자기 집에 무단 침입하는 영상을 올렸다고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좀 뜨악스러우실 텐데요. 이 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직접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올린 영상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인데 이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이 담겼고요. 이 틈을 타서 이제 집에서 문을 여니까 문 뒤에 숨어있던 남성이 저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랑이가 벌어지죠.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갔네요. 저항하는 그런데 끝내 이제 문이 닫히고 무단 침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이 유튜버에 따르면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현관문에서 가해자가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러웠던 상황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입을 막고 집 안으로 세게 밀쳐서 넘어뜨렸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온라인에서 차마 알리기 어려운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저렇게 침입을 했으면 정말 여자 혼자서 이제 대항할 방법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잡혔습니까? 네, 잡혔습니다. 20대 중반의 남성이고요. 1년 반 정도 지금 이 유튜버, 20세 된 이 유튜버하고 교제를 했던 사이인데 지금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에 둔 자신의 물건을 돌려달라 아니면 우편함에다 좀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문 뒤쪽에 있다가 결국 미루는 상태에서 이 남성이 방송에서 본인이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주거침입이라든가 성범죄 행위로 이 영장이 발부돼서 이 구속 송치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신 기자, 인터넷 방송 진행하는 여성 노리는 범죄가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팬들을 쌓았을 수 있고요. 그거 과정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어쨌든 어떤 상태의 상호작용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는 했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BJ가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이 설치한 CCTV에 촬영된 스토커의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공개한다 이렇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생방송 중에 음식을 집으로 주문을 합니다. 스토커가. 그리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희열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이 집이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제 심각한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어요. 네, 두 분 다 제 시청자셨고, 저는 꾸준히 계속 이제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불편하다, 방송에 후원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었고, 그럼에도 계속 하다가도 반년 전부터 꾸준히 했었고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한 상태로 넘어갔었고요. 네, 저 백기종 원장님. 남자인 저도 저런 스토킹을 당하면 굉장히 섬찟할 것 같은데 여성들이라면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신당역 그 서울교통공사 여직원 살인 사건 아시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스토킹 범죄 행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나 논란이 되면서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합의를 해도 계속 처벌하는, 그러니까 성범죄 같이 똑같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8월까지 보면 경찰 통계를 보면 8,881명의 스토킹 피의자가 입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에서 약식 기소나 불기소, 그러니까 불기소는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증명력이 약하다, 없다 할 때 불기소하거나 또 약식 기소는 그 범죄가 이 재질에 비추어서 그게 약하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 약식 기소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약 51% 정도가
정도가 이런 형태로 처벌을 경하게 온종주의나 어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법대로 제대로 된 스토킹 범죄 행위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일선에서 보면 이 스토킹 범죄가 너무나도 인격 살해 내지는 두려움, 공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스토킹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직접 당해본 사람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패닉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벌 맞는 건 아닙니다만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어 그렇습니다. 보이는군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무슨 사연인가요? 네. 엄마와 딸 사이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친딸의 의사에 반해서 과도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306회에 걸쳐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친딸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횟수는 111회였는데요. 수차례 연락에 이어 B씨의 의사에 반해 A씨는 대전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접근 금지와 전화 연락 금지 등을 명령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결국 딸에게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을 범죄가 아니라 과도한 사랑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2003년 미국의 한 법의학 연구 결과 보면요. 헤어진 연인이나 부인을 살해한 사건의 85%에서 스토킹이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스토킹은 법의학으로 봤을 때 심각한 마약 중독과 같아서 더 위험한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뇌기능을 구조적으로 알 수 있는 펫시트인데 왼쪽이 일반인, 오른쪽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평소엔 차이가 없죠. 그런데 마약을 투여하면 달라집니다. 일반인은 여기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가 억제되지만 마약 중독자는 더 빨갛게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자극을 더 원할 때 분비되는 물질인데 일반인은 마약을 투여해도 더 원하지 않지만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자는 마약을 스스로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결과가 스토커의 뇌에서도 발견됩니다. 미국 연구팀이 공개한 뇌기능 MRI 사진인데 여기 하얗게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스토커가 일반인보다 눈에 띄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위인데 바로 이곳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입니다. 마약 중독자처럼 스토커도 스토킹이라는 행위 자체에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토커들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 부위는 퇴행해 침울한 피해 망상에 빠져 있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충동적인 데다 흉악범들처럼 옥시토신 등이 과도해 강박성과 폭력성도 높아집니다. 한두 번 시작한 스토킹에 중독되고 그러면서 뇌는 점점 파괴되고 수법은 더욱 악랄해지는 겁니다. 스토커는 가까운 또는 가까웠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조사 결과 스토커는 연인이나 배우자였던 경우가 52.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스토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망상적으로 질투합니다. 연인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데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잠재적인 스토커 후보라고 봐야 합니다. 또 스토커는 비교적 조급하게 사랑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접근하는 잘못된 행동이 2번 이상 2주를 넘으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스토킹으로 보고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스토커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면 추가 범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접근 금지 기간인데요. 스토킹의 중독성은 보통 2년인데 길면 10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토커 접근 금지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고 10년까지 연장하는데 이때 스토커 신상 다 공개하고 소셜미디어도 관리합니다. 어기면 바로 5년에서 10년 징역에 처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형사적 접근 금지는 6개월 이하, 징역은 3년 이하입니다. 스토커는 그 자체로도 병이지만 우울증, 강박증, 망상증 등을 앓기도 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강제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